그래요 정말. 부산이 네 파비가! 부산이 네 파비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저기 나가지고 아니 네 파비가 다 편리서 가는 놈이 부산에서 제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뭐 네가 뭐 지원장을 한번 해봤니? 누구든지 네가 법무장관 하고 누구든지 뭐 했는데 왜 와서 부산에 와서 일하는데 부산에는 네 필요 없거든. 부산 사람들 너 안 오네 오지마. 우리 왜 부산에 야 부산에서 네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밑받침해주는 동네가 부산 북군 줄 아나? 아니 왜 오줌만 샀나? 야 북구가 네 파비가 누굴 주지 마라 이런데요. 누굴 주지 마라. 파비가 부산이 누굴 주지 마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네 같은 배신자가 특히 배신자는 평생 배신자. 네가 마스가 법무부 장관을 누구에게 했는데 누구에게 아주 멀었다. 아주 멀었다. 그래. 아니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니는 왜 부산에 와서 하는데 오지 말라고. 왜 부산에서 부산인데 1대 184 맞나? 사갔다. 여기 민주당이 이게 지금 저 말씀하신 시민들처럼 제가 부산에서 결심하고 부산에서 큰 정치를 해보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퇴로를 끊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이 부산 북갑 선거 관련해서 보궐선거 관련해서 배틀을 하신다고 취재 배틀. 뭐 취재 배틀까지. 예.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아니 뭐 저는 전화 전화밖에 없지. 예. 현장을 안 가셨죠? 부산에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예. 아 죄송. 이제 이래서 이제 한 방 먹고 가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마침 옆에 앉으셔서 지금 전화로 안 됩니다. 서로 견제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뛰는 분들한테 물어본 것과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진짜 좀 듣고 싶고 구포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구포시장도 갔다 왔고 해운대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북각 예. 거기도 좀 다녀봤습니다. 네. 아, 어땠나요? 현장 어떤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올리는 여러 가지 쇼츠나 동영상 보면은 정말 그냥 열광적이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대략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한 27, 8% 그 정도의 지금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말씀이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다니셨나요 혹시? 인터뷰도 했고요. 같이 다니진 않고 이제 보내고 나서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막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 나누면서 한동훈이다 와 박수치고 떠난 다음에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근데 확실히 앞에서 만났을 때와 저랑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달랐다. 그런 어떻게 생각이 해요?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보듯이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실제로 이게 표가 갈 것 같지는 않는 느낌적 느낌? 이게 완벽한 지지로 될까?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초반에 어쨌든 한 2주 동안 초반 분위기는 잘 잡아놨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대단히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막 가서 와 한동훈이다 막 이러면은 흥분되거든. 다 나 지지하는 것 같고 난 그냥 곧 배지 달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본인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다행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막 열광적으로 막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와 막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동훈 막 이거는 아니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게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20%대 중반 정도인데 막 가는 곳마다 환호하지는 않을 것 그렇진 같아요. 않으니까 예. 저도 이제 30년 동안 있으면서 선거를 많이 치러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예. 그럼 정말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어디 가나 환영하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100%가 안 나고요. 그냥 50% 정도 나와요. 50%. 그 정도가. 근데 지금은 한 10명 중에 한 2.7명, 2.8명 그 정도가 지금 환영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좀 관찰하고 있고 또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많이 계셨고 뭐 인터뷰 하자는데 야, 인터뷰 안 한다고 촉벌이라고. 왜요? 그러니까 한동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포시장 간 영상들 보면은 다 막 상인들이 환영하잖아요. 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본인 잘 알고 있고. 근데 취재 안 해도 이 내용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가 올리는 쇼츠는 당연히 본인에게 조금 좋은 쇼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니까. 네. 너무 지적하셨는데 아니, 빵 터진다 가면 진짜. 전반적으로 받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의 느낌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쇼츠나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표정. 한동훈의 눈빛과 표정. 아니 한동훈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그 유권자들, 그 시민들의 한동훈 지나갔을 때 뒤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 표정, 뭔지 알아. 그거 뭔지 쳐다보는 알아. 눈빛 네. 이거 가지고 실질적인 지지율이라든지 아. 느낌을 알 수가 있는. 이제 오윤혜 대표님 때문에 지금 정계한 대표의 말이. 2분의 1승이 아, 그래요? 1대 아니 왜 정현 대표님 편만 들어줘요? 편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굳이 부산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려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니, 그게- 뭔가 좀 특이한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아, 진짜 어떡해. 조금 아쉽다. 아, 좀 예. 준비해 주세요. 오늘 계속 이렇게 좀 제가 평가를 숨겨놓은 거는 얘기를 못 해요. 예. 아, 네. 그걸 듣고 여기서 싶었는데. 근데 안 돼. 이제 히든 카드가 있다. 지금 이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됐고 네. 결집이 안 된다는 거죠. 보수가 지금 결집 안 결집되려면 되죠.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에 등락이 있다거나 흔들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국힘이 뭔가 원팀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막 표를 결집한다. 그리고 역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산에 아직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개인기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은 안 돼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부산 북구에 와서 한번 싹 휩쓸고 가니까 하정우 수석이 내려오기 전에 교통정리를 싹 한번 하고 곧이어서 하정우 수석이 올 겁니다. 라는 데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아져 있고요.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마 입당식을 했을 겁니다. 그럼 출마 선언을 부산 가서 하는 순간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이때 지금 다자구도, 3자 구도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지만 압도적 1등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50%를 넘긴다거나 50%에 완전 근접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일단 올라서야 하는 상황이고 그 초반의 상황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이제 전재수 후보다. 근데 부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10%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민주당이 20%를 이긴다. 20% 포인트 뭐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0대 30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심은 할 수 없다. 그래도? 초긴장 상태에서 계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역결집의 가능성만 보이면 그 동기부여만 되면 하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어떤 연유에 단일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후보가 제대로 상대 후보 오면 민주당 후보죠. 잘 못한다든지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온다. 이제 이러면 그 계기를 또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장의 카드, 지금 이제 양쪽 다 작전이에요. 서로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말은 초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전 거죠. 대표님은 되게 이제 긍정적이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얘기한 건데 국민의힘의 최상위 시나리오. 아니요 그 민주당이? 아니 그 전에 얘기하신 아, 거 그래요. 예, 예. 정리를 좀 했다. 예, 그렇죠. 분위기가 올라오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 근데 하정우 수석이 직접적으로 본인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긴 예. 하지만 본인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때 본인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들 만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정우 수석은 지금까지 준비된 행사에서 준비된 얘기만 했거든요. 돌발 상황이 되게 많아요. 현장 가면은 욕하는 사람도 많다고 막 달라들고 뭐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병도 막 맞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하정우 수석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유권자들 만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지 딱 2, 3일만 지역에서 다니는 거 딱 보면은요 견적이 나오거든요. 대통령의 득표율은 40%였고 전재수 후보의 득표율은 50% 항상 넘었잖아요. 10%의 간격이 있다고요. 그거를 하정우 수석이 과연 전재수만큼 그렇게 득표율을 끌어올 수 있을까? 전재수니까 그만큼 올렸지. 하정우 수석이 과연 전재수가 밀어준다고 해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그래 전재수 대리인이구나. 야 하정우 뒤엔 전재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재수처럼 하정우를 밀어주자. 과연 그럴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대목을 그대로 이어서 하자면 오늘 이제 전재수 후보 캠프에 이제 좀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압도적 1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예. 부산은 10% 이상 이겨봐야 이기는 거 아니다. 뒤집어진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전재수 후보가 전체 선거를 주도하면서 부산 북구도 전재수의 바람이 북구에 스며들어야 하지 지금 하정우 수석이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기지 못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보수 후보는 단일화된다는 전제하에 1대1 구도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을 가장 진지하게 믿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재수
후보는 10% 안쪽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본인이 앞서고 있지만 30%대인데 20%대 두 사람이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 두 사람 합치면 40%가 넘어. 그러면 보수 후보가 합쳤을 때 시너지는 줄어들 것이냐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냐.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붙어야 한다. 절대 선거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할 수 있겠나? 라고 하니까 전화 인터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이 절치부심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만약에 지게 되면 한동훈 후보든 누구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하정우라는 사람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처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일하면서 엄청나게 큰 후광을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심지어 공서까지 만들면서까지 지금 그렇죠. 선거를 나온 입장이기 예. 때문에 본인이 어깨가 무겁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오윤혜 대표님 오늘 승자인데. 아니 이승민 대표님의 아. 지지율에도 영향이 갈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다. 위험한 구도 같아요. 그거. 예. 왜 왜냐면은- 또? 네? 하지 마요. 아니, 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하셔야- 이재명 대통령 선거로 치른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하정우 수석에 과연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센 사람을 내보냈겠지. 근데 지역 연구가 있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갔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부산 북구갑은 구도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그 평가 높은 거 그걸로 치러지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구도 자체가 한동훈이 출마하면서 바뀌어버렸다. 큰 정치인 YS 이후에 큰 정치인 대통령감 보수파 진영에서는 없었다. 근데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그걸로 좀 구도가 바뀌어졌다고 보거든요.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YS 거라고 그걸 이제 본인이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넘어야 되고 그걸 아직까지 보여준 입증을 적이 해야 돼요.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정치 지도자 깜이에요. 그걸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관점이지 저는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그리고 전재수 이건 다 격가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의 한동훈과 미래의 한동훈의 싸움이 아닌가 이번 북구갑 선거전은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전역을 누비면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원팀이 돼서 뛰겠죠. 안 돼요. 안 한대요. 둘 다 그럴 둘 다 따로 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동훈은 오로지 그 지역구에서만 맞아요. 본인이 주도해서 한다. 네, 네. 박형준 시장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전혀 같이 다니고 뭐 함께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국힘 후보니까. 자, 예, 뭐 한동훈이랑 이제 이 말씀은 아니 이제 국힘으로 단일화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국힘 후보와 한동훈이 단일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국힘의 박민식 후보가 그대로 끝까지 종주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산시장이 한동훈하고 같이 다닙니까? 저는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해야 할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일종의 방향이 있어요. 무조건 한동훈과 맞짱을 떠서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을 유권자들에게도 주고 부산 시민들에게도 줘야 해요. 이거를 지금 부산 북구 선거를 전재수 선거로 만드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재수와 한동훈이 붙는 구도는 매우 좋지 않다. 북구갑은 결국 하정우 수석이 한동훈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발을 묶어놓고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도록 하느냐라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장 소장과 저희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직은 안 뜨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안 뜨고 있는 상태를 계속 그대로 가게 하려면 이제 하정우 수석이 내일 오후 4시에 구포역에 간다거든요. 이제 몇 명쯤 나오는지 한번 보죠. 아마 이제 수천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한 1,000명밖에 안 나왔다. 와, 이거 지금 바람 안 불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총동원령을 내려놓고 오후 4시에 부산 구포역입니다. 오후 4시에 29일 오후 4시에 구포역에 예. 여러분 달려가셔서 달려가세요. 한 명이라도 더 가면 예. 하정우의 바람이 불 것이고 예. 야 1,000명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퀘스천 마크. 아. 지난 일요일 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5,000명 이상이 모여갖고 진짜요? 인산인해를 이뤘거든요. 아니 캠프에서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 정도는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왜냐하면 대구에서 민주당이 동원 체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5,000명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5,000명 버스 동원한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대구에서 무슨 버스 핑크코트 입은 아줌마들 왔었던 거 아니에요? 없어. 여기 보니까 다 대구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도 물론 이제 오고 이렇겠지만 5천 명 넘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빅뉴스가 됐는데 내일 부산 구포에서 4시에 몇 명쯤 모이느냐. 많이.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가 한번 방송할 때 한번 보시죠. 그 영상이 나올 거니까.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과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양면의 칼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부산 북구갑에 있는 지지자들이 5천 명 모이면은 그거는 진짜 초반 기세 잘 잡은 건데 부산 지역에서 막 동원해가지고 구포 거기에 모인다. 북구갑 주민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소문 금방 나거든요. 그렇게 막 억지로 동원을 안 하시고 그냥 북구갑 주민들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초반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도 그거 같아요. 우리가 집권여당 후보니까 세과시로서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자. 이걸로 시작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아마 북구갑 주민들의 신인이고, 맞아요. 거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또 대구 광역시장 선거랑 또 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구 괜찮아요.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부산 북구갑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상 많이 모이면 대단하네 그러는데 네. 현장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 뭐야 외지 사람들이 더 많아 예. 이래버리면은 초반부터 좀 한동훈 후보가 어디 갔을 때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았나요? 버스랑. 한동훈 후보는요 전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도 전국에서 오고 네. 부산 가도 전국에서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그냥 팬클럽들이 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유권자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좋지 않다. 많이 알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미리 소식을 오늘, 얘기했으니까 모이는 거죠. 한 번 정도는 모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한 번 처음에 모였을 때 어느 정도. 그렇죠. 너 이게 부담 주지 마요. 하정우 근데 많이 모일 거예요 분명히. 네. 많이. 많이 모이긴 내일 할 텐데. 많이 모일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잖아요. 한동훈은 이길 수도 있다. 근데 비장의 카드가 있지만 장 소장은 지금 밝힐 수 없다. 오, 카드가.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앞서는 것은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는 사람과 질 수도 있다는 사람의 이 경쟁에서는 결국 누가 더 유리할까요? 초반 판세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선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거예요. 황영실 앵커님 부산 북구가요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다고. 알죠. 예.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어렵게 당선된 이유가요. 골목골목 뚜벅뚜벅 그냥 한 사람 손잡고 눈 마주치고 형동생활 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뭐 태어났고 뭐 고등학교? 구포고등학교 뭐 나왔긴 했지만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세가시로 그냥 돌진을 한다? 대단히 저는 위험한 선택이다. 무조건 땅바닥을 기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드디어 아닙니다. 네, 말 잘못했습니다. 결국 제명됐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은. 왜냐면 당원권 정지 6개월만 딱 걸어놓으면은 아니 이거 탈당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거 출마도 못하고 그냥 덫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 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핍박받는 정치인 그리고 탄압받는 정치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잖아요.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봐죠. 왜냐면 그쪽 진영에서 되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배지 달아야 되는데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으면 장동현 대표가 나 경선에 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컷오프 시킬 것 같아. 경선에 껴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는 출마하라고 안 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무소속으로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출마할 수도 있고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역도 갈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지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이거보다는 훨씬 더 훈장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라고 제가 주장하면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당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냥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죠. 0%예요. 0%. 신당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네. 일단 그건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당내 투쟁을 지속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복당, 최고위에서 다시 의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장도연 체제를 흔들기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어디든 나와.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내에서 흔드는 거는 한동훈 의원들이 하겠죠. 네. 오늘 뭐, 지난 목요일 날 1시 20분쯤에 뭐 본인들 기자회견을 했었고, 한동훈 대표는 2시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동훈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희 체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 같고, 본인은 의지가 강해요. 6월달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배지를 달고 내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합니다. 거의 자, 90%. 그러면 무소속밖에 없네요. 무소속 출마하는 거 신당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상 출마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대구가 가장 유력해 보여요. 실제 대구에 유력합니까? 네. 대구에 뭐 추경호 의원이나 아니면은 조영 의원이 당선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그 지역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가고 싶어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3자 구도가 되더라도 네, 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국민의힘의 본산,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장동윤 대표의 견제,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의 견제를 뚫고 내 힘으로 배지를 단다면 나는 그냥 보수파인 대구 지역에서 확실하게 구심점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거기서 내가 확실한 지역적인 기반을 만들게 된다면 나는 보수 우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출마할 수 있는데 이제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것이 네. 어저께 며칠 됐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아예 원래 대구는 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북도 의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하자. 2월 중에 특별법 만들자. 광주 전남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도 통합하자 이렇게 돼서 이철호 지사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구의 국회의원들도 제가 전화해보면 통합 기류가 확실히 있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기대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달성 대구 수성갑 뭐 이런 데는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으로 갑니다. 그럼 부산으로 갑니다. 네. 그럼 부산으로 일단 날아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 이제 부산에서 지역이 없어요. 출마 예.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재수 날아야 돼요. 전재수 의원 지역구 만약 부산 출마하면 부산 북강서, 북강서 을인가? 북구갑입니다. 네. 갑입니다. 북구갑. 예. 부산 북갑에 이제 나간다. 그 지역에 나가면은 오히려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2024년 총선에 그 각 지역별로 선거 유세를 다녀보면 부산이 가장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산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본인이 막판에 선거 유세를 가가지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 빼놓고는 부산 지역의 지역구 의석을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인 기반은 부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재수 이제 의원이 출마를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돌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 상황이 존재하는데 거기가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쉽니다. 안 나갑니다. 인천 계양으로는 가지 안 않는군요. 나갑니다. 인천 당선될 계양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인천 계양에 나가서 혹시라도 이제 국힘 후보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네. 일종의 3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정치적인 큰 타격이죠. 예.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고 낙선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출마할 첫 번째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당선 가능성이 최소한 49.9%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죠? 김상호 의원 울산 남구. 울산시장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좀 빌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지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유력한데요. 근데 거기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역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찜해놓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찜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국힘 지역위원장이 누군지는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울산. 그래서 어제도 네. 그 한동훈 대표 쪽 가까운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딜 나갔으면 좋겠냐. 예. 여론조사를 해봐라. 예. 여론조사를 해봐서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지역으로 나가야지. 이게 그냥 무작정 나가서야 뭐 이게 되겠냐.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먼저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시나리오로 보면 아마 이제 대구 쪽이 이제 그나마 좀 확률도 좀 높을 것 같고요.